여러분 다들 안녕들 하시죠? 주말인데 다들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네요. 참 저희 방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정면에 이렇게 그냥 카메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정말 재미없는 영상 같은데,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도 뭐 없을 것 같아요, 제가 생각할 때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영상을 남겨야 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. 예전에는 저는 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기록의 의미가 있죠. 예전에는 일기장으로,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일기를 쓰고 있으니까 글을 써서 또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, 요즘은 또 유튜브로 이렇게 기록을 좀 남겨서 나중에 노후에 10년, 20년 뒤에 기력이 없을 때 또 이런 영상들, 옛날 영상들을 찾아보면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뭐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기록의 의미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태국 여행을 어저께 갔다 왔는데, 왜 태국을 갔냐? 저는 뭐 여행을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가보지는 못했어요. 이번에 7번째 해외여행이었는데, 왜 태국이냐 하면, 멀리는 아직 못 가봤거든요. 멀리는 못 가봤고 동남아하고 이 가까운 데는 몇 군데 이렇게 가봤는데, 일본, 중국, 러시아 블라디보스톡, 그 다음에 베트남, 그 다음에 대만, 뭐 이렇게 다 다녀왔으니까 동남아에 뭐 특별히 갈만한 데가 없더라고요. 저는 특히 이제 그 거대한 자연경관 이런 걸 좋아하는데, 동남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죠. 제가 원하는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. 저는 좀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크고, 중국에 그런 게 많죠. 중국에 산을 좋아하니까. 근데 뭐 중국에는 여행도 못 가고, 근데 태국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가 태국 방콕하고 그 다음에 하와이라고 그럽니다. 어느 조사에 의하면 태국에 그만큼 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온다. 그래서 과연 태국에 뭐가 그렇게 볼 게 있나,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나, 왜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가나,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, 또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추운 겨울이잖아요. 근데 겨울에 열대 지방을 가면 과연 어떨까? 계절이 완전 반대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했고요. 그래서 태국을 가게 됐는데, 저는 이렇게 가까운 데만 다녔기 때문에 비행시간이 베트남 갈 때 그때 뭐 5시간 정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요. 4시간에서 5시간 사이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, 그게 가장 긴 비행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태국 여행이 한 6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가장 긴 비행시간이었다, 그런 어떤 의미도 있고, 또 계절도 반대고, 과연 겨울 옷을 입고 가서 그 내리면 여름인데 옷은 어디서 갈아입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, 그리고 계절이 완전 반대인데 인체에
어떤 반응이 올까? 그런 것도 사실 좀 궁금했어요. 그리고 밤샘 비행을 했죠. 밤샘 비행. 잠을 안 자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저는 이제 비행 시간이 좀 기니까 그 6시간 정도 되게 지겨울 텐데 뭘 하고 시간을 보내나 그런 걱정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한 30년 전 일기장 2권을 제가 가지고 갔거든요. 한 권은 갈 때, 한 권은 올 때 되게 지겨울 때 그걸 꺼내서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일기장을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.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. 왜 그랬을까요? 근데 호텔에서 이거 한 번도 펼치도 않고 이거 집에 가게 생겼네 싶어서 호텔에서 일부러 한번 이렇게 몇 장 넘겨봤어요. 한 장 정도 잠깐 이렇게 보고 다시 덮어버렸는데 왜 제가 그걸 안 꺼냈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되게 지겨우면 이제 비상용으로 그걸 꺼내가 보려고 그랬는데 약간 좀 지겹긴 했지만 그게 안 꺼내지더라고요. 그게 왜 그랬냐면 제 생각한 거하고 완전 달랐던 것 같아요. 이거 집에서 생각한 거하고 그 여행을 간다는 거는 약간 설레임과 어떤 새로움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런 게 있는데 그 옛날 20년 30년 일기장 그거 꺼내서 보면 옛날에 물론 좋았던 일도 많지만 안 좋았던 기억도 많을 거 아니에요. 옛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죠. 별로 돌이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그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상하게 그게 안 꺼내지더라고. 네, 그게 좀 의외였습니다. 저는 그 일기장이 요긴하게 쓸 줄 알았는데 전혀 필요 없는 차라리 그냥 되게 지겨울 때 그냥 멍하게 이렇게 눈을 감고 있기도 하고 뭐 핸드폰 뭐 이렇게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사실 되게 걱정이었죠.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망설이기도 하고 계속 가려고 하다가 취소하고 뭐 유럽 여행도 3년 전에 예약까지 했다가 돈까지 날리고 계약금 날리고 계약금은 그때 얼마인지 모르겠네. 아무튼 취소까지 해버리고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큰맘 먹고 간 거죠. 상비약까지 준비해가지고 만약에 코로나 걸려서 거기서 병원도 가야 될 일도 있고 잘못하면 뭐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겁을 잔뜩 먹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갔는데 코로나는 기우였다. 아직 모르겠어요. 며칠 있다가 제가 코로나가 제가 또 걸릴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집에서 걸리는 거야 뭐 집에서 증세가 나오면 제가 아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면 그 감수하겠습니다. 집에서야 뭐 우리나라에서야 뭐 그 정도야 뭐 괜찮죠.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니까.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패키지로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이제 혼자 간 거고 한 팀이 13명이었어요. 13명이었는데 전부 다 부부끼리 왔더라고요. 부부끼리 오고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부부끼리인데 친구들이죠. 친구 부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온 거고 서울, 수원, 뭐 전주 뭐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75세 할머니하고 20대 손녀하고
그렇게 왔고, 저는 이제 저 혼자 왔고. 근데 저는 이제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거기 두 명, 거기에 제가 끼어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계속 그렇게 그 가이드가 그렇게 배치를 해주더라고요. 이제 같이 그렇게 다녔고, 웬만하면 저는 또 자유 시간이 주어지면 저는 저 혼자 다니려고 많이 했어요. 제 나름대로 뭔가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. 여행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, 뭐 제 나름대로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, 일행하고 같이 다니면은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자유시간만 딱 주어지면 저는 혼자 다니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근데 여행만 가면 패키지로 제가 한 번 자유여행 일본으로 가고 나머지 6번은 전부 다 패키지로 갔는데, 갈 때마다 하는 얘기, 갈 때마다 물어보는 얘기, 왜 혼자 왔냐? 왜 혼자 왔냐? 미리 준비를 하죠.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혼자 세계 일주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.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. 그게 또 뭐 사실이기도 하고, 혼자 저는 세계를 둘러보는 게 제 꿈입니다. 근데 뭐 몇 군데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닐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. 근데 남미는 저는 안 가려고 그래요. 자신이 없어요. 너무 멀어서 자신이 없습니다. 이제 유럽 여행을 꼭 가기는 가야 되는데, 이번에 이제 그래도 한 6시간 정도 가장 긴 비행 시간이었으니까 유럽 여행의 어떤 전초전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제가 갈 때보다 올 때가 더 지겨웠거든요. 올 때는 밤에 비행기를 탔으니까 잠도 안 오더라고요. 잠도 안 오고 불까지 끄니까 뭐 볼 것도 없고, 핸드폰 이 불빛이 또 비치면 옆에 자는 사람들한테 방해될 것 같고, 혼자 멍하게 있다가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, 화장실도 들락날락 좀 많이 좀 밖에 나와서 서 있기도 하고, 그렇게 시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, 유럽 여행을 포기할까? 유럽 여행은 13시간, 12시간 이렇게 걸리던데, 그거 지겨워서 어떻게 보내지? 비행기도 또 물론 유럽 장거리 비행은 뭐 비행기가 좀 공간이 넓다 그러던데, 이 저가 항공사 이렇게 가니까 뭐 자리도 좁고 의자도 딱딱하고, 비행하는 시간, 비행기 타는 시간, 그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유럽 여행 가지 말까?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. 근데 막상 또 집에 오니까 그래도 또 생각이 바뀌는 거죠. 그래도 유럽 정도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, 이런 생각도 들고,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비행 시간이 가장 걱정이 되고, 태국은 많이 더웠어요. 우리나라에 뭐 초여름 날씨 정도 됐는데, 햇볕이 따가워서 좀 다니는데, 일정도 빡빡한데 다니는데 좀 힘들기도 하고, 예전보다 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. 체력이 딸려서 그런 건지. 그리고 뭐가 좋았냐? 태국 여행 5일 동안에 뭐가 좋았냐? 제가 그동안 다녀본 여행 중에서는 가장
재미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? 재미라기보다는 확 끌리는 면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나마 기억에 남는 거는 산호섬 갈 때, 보트 타고 갈 때 되게 시원했고, 그냥 그게 좀 괜찮았고, 그 다음에 코끼리 트레킹? 코끼리 한번 타보고 이렇게, 그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, 코끼리 트레킹 할 때는 그냥 뭐 사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찍더라고요. 찍어가지고 주던데, 그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뭐 이거,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. 우리나라 돈으로 한 4,000원 정도 되더라고요. 코끼리 트레킹 사진도 찍고, 그 다음에 코끼리 트레킹을 하는데 갑자기 그 이제 태국 청년이 뒤로 돌아보더니 반지를 하나 건네줘요. 그 반지가 이겁니다. 이건데 이 반지를 건네주더라고. 그래서 말은 안 통하는데 보니까 그걸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4,000원 정도 해요. 근데 이 만져보니까 사실 뭐 이런 거 뭐 남자들은 또 이런 거 액세서리 잘 안 하는데 나도 아니다 싶던데 또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. 20대 청년이었는데 얼마 안 하니까 그냥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. 근데 이게 뭔지 저는 몰랐습니다. 이게 모르고 이게 그냥 이렇게 보니까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왜 이리 조잡스럽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이제 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이드가 그랬나? 코끼리 꼬리 털로 만들었다 그래요. 이게 코끼리 꼬리 털로 만들었다. 그래서 그렇구나. 그리고 패키지 여행 가면은 반드시 하는 게 있죠. 마사지. 태국 마사지가 좀 유명하잖아요. 태국 뭐 마사지 2시간 동안 받았는데 그 참 마사지 2시간 동안 뭐 마사지 받으면 뭐 그 태페 마사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. 우리나라에도 태국 마사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건전 마사지 부부끼리 한 방에 한 공간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태페 마사지도 아니고 전신 마사지를 해주는데 뭐 피곤할 때 마사지 해주니까 마사지 받으니까 무슨 소리지? 시원하고 좋긴 하더라고요. 근데 2시간 동안 받으면서 그 마사지 하는 무슨 소리야? 마사지 전부 여자분이었어요. 한 30대 40대 여자분이었는데 하루에 한 5명 정도 그렇게 받는다고 그래요. 그 마사지를 해준다고 그래요. 그럼 다 2시간씩 해갖고 10시간인가? 계속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참 되게 힘들겠더라고요. 마사지.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태국은 또 그 트랜스젠더 그게 유명하잖아요. 그 트랜스젠더 공연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뭐 나름대로 그냥 뭐 볼만했고 트랜스젠더들이 이제 공연이 끝나고 밖에 나오니까 밖에 줄을 다 서 있더라고요. 줄을 서서 그 이제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대요.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들 여러 명을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는 거는 돈을 안 받는데
그 트랜스젠더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면 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 것도 있었고, 뭐 태국 그 야시장 거기도 뭐 되게 복잡하고 사람도 되게 많던데, 그런 데는 뭐 저는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랬고, 그 다음에 뭐 수상가옥, 수상시장 뭐 그런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, 산호섬에서 저는 산호섬이 그 제주도가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어요. 제주도가 더 이쁜 것 같아요. 산호섬에 가니까 그 산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산만 보면 오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는 못 가고 시간이 안 되니까 혼자 산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습니다. 뭐 재미없는 이야기 그냥 허접하게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